지난 9일 치러진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 의원이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필리핀을 철권 통치했던 마르코스 가문이 36년 만에 다시 권좌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 부통령에는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필리핀이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일면 오늘은 독재자 2세들이 승리한 필리핀 대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대선 결과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비공식 집계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필리핀이 7천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집계 결과가 이달 말쯤에 나옵니다. 지난번 대선은 선거일 이후에 3주가량 지나서 공식 발표가 됐거든요. 굉장히 절차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비공식 집계 결과지만 거의 뒤집힐 그런 확률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선에서는요.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가 3,107만 표를 얻어서 1,480만 표를 얻은 2위 로브레도 부통령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복싱 영웅 파키아오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상원 의원이 362만 표를 얻어서 굉장히 적게 얻었죠. 3위에 그쳤고요. 네. 부통령 선거에서는 지금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와 러닝메이트였습니다.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 시장이 3,153만 표를 획득해서 922만 표를 얻은 판길리난 상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근데 선거 전부터 이미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승리가 예측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 중순에 실시한 펄스 아시아의 여론조사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이 55%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였고요. 2위였던 로브레도 부통령 지지율은 23%, 복싱 영웅 파키아오 상원 의원 지지율은 7%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문에 대한 비판을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버지가 독재자 마르코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쫓아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잖아요. 추출이 됐죠. 피플 파워잖아요. 대통령이 36년 만에 화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르코스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972년부터 81년까지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수천 명의 반대파를 그때 체포해서 고문하고 살해해서 독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86년 2월에 시민혁명인 피플파워가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실각을 해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명한 지 3년 만인 1989년에 사망을 했고요. 이렇게 실각을 했을 당시에 지금 마르코스 당선인이 28세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 대법원이 91년에 마르코스 일가를 사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스 정권 이후에 들어섰던 코라손 아키노 정권이 허가를 해줘서 피플 혁명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필리핀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가문의 정치적 기반인 일로코스 노르테주를 기반으로 빠르게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죠. 이멜다 마르코스가 이 지역에서 하원 의원을 3번이나 연임을 했고요. 마르코스 당선인도 이 지역에서 상하원 의원, 주지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퍼스트 레이디였고 의정 경험이 있는 어머니 이멜다가 지금 이번에도 그 아들에게 굉장히 정치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고 조언을 많이 해줬던 거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수렴청정 방식으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이 따라갈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이 독특한 가문 정치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치가 미국식 민주주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력이 한 150개 정도의 유력한 가문들이 나눠 갖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실제로 지방 관료의 한 80% 정도, 국회의원의 한 67% 정도가 필리핀의 유력한 가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86년에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이후
이후에도 필리핀 내 가문 정치가 더 공고해졌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합하면 지금까지 한 300여 개 가문이 필리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각 가문의 지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힘을 잃었던 가문도 언제든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필리핀 정치 사회에 고착화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스 가문도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부통령이 된 사라 두테르테도 마찬가지죠. 이 두테르테 가문은 또 남부 민다나오에 기반을 둔 신흥 정치 세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문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에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국민묘지 안장을 허용한 이후에 굉장히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당선자가 5년 뒤에는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테르테 대통령도 네. 뭐 독재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검사 출신이라고 또 해서 철권 통치도 하고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재자와 뭐 검사 출신의 독재자 철권 통치자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집안이 두 집안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정권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가리킬 때 독재자 어벤져스 뭐 이렇게 불리기도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 정치가 이 선거의 한 승리 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TV 토론을 하질 않았어요. 거부해서 안 했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최대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필리핀인들이 세계에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선거 정보도 거의 SNS를 통해서 얻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하루 평균 4시간 1분을 SNS 사용에 쓰는 것으로 조사가 됐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주니어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뭐 대선에 진출한 게 아니라 2016년 지난번 선거에서 그 부통령으로 출마를 했었는데 패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6년 동안 정말 SNS를 많이 공략을 하는 전략을 폈어요. 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전략을 폈는데 그러니까 아들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친근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이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 하면 독재자의 아들이 아니라 다정한 아빠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민에 의해서 축출된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역사 왜곡과 허위 정보도 있었다라는 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르코스 당선인이 이번 대선전에서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2차 대전 영웅이라든가 필리핀을 번영으로 이끈 위인으로 미화를 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예전의 역사를 모르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 피플 파워 이후에 지금 태어난 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한 세대 구분은 한 20년 정도를 그렇습니다.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태어난 세대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90년대 태어난 세대들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이 여론 왜곡이 그래서 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마르코스 당선인이 다시 함께 일어서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내세우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약간 그런 메시지를 폈다고 합니다. 필리핀 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한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죄율도 굉장히 높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독재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사는 건 나아지지 않았다. 네, 그렇죠. 이런 반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의 24%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있어요. 한 2,600만 명 정도입니다. 5년 전 통계를 보면 재산이 $10,000, 약 1,286만 원을 넘는 인구가 전체의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예요. 그래서 필리핀 서민들 사이에서는 좀 강력한 지도자, 이른바 스트롱맨에 대한 욕구가 자리를 잡았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많은 국민이 필리핀 정치의 환멸을 느끼면서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2016년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스트롱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그때 치안이 너무 안 좋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방식을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사살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서민들의 깊은 좌절이 이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테르테 가문이 결합된 강력한 통치를 다시 원하는 그런 표심으로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 통치 시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면 나라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승리 요인의 측면에서 네. 저희가 분석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쟁자들이 네. 왠지 좀 뭐랄까요? 무기력? 네,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로브레도 현 부통령이 지난번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 마르코스 당선인에게 승리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엄청난 격차로 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는데 그래서 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미지 메이킹이 좀 무심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1년을 앞두고 좀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SNS를 그때부터 시작하려니까 이미 마르코스 주니어 쪽으로 좀 기울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범야권 진영의 문제도 지난 6년 동안 이 정권에 대항할 상징적인 인물을 새롭게 띄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단일화 방식을 놓고 분열된 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력한 정치 가문과 동맹을 맺지 못했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 이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 측은 지금 두테르테 가문은 물론이고요. 필리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에스트라다, 마카파갈, 아로요 가문과 손을 잡았습니다. 다 전직 대통령을 많이 배출했던 그런 가문들이잖아요. 이 야권은 그런 정치 가문하고 동맹을 전혀 이루질 못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좀 민주계열 독재에 항거했던 아키노 가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아키노 가문도 지금 코라손 아키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이 전 대통령들이 좀 사망을 한 뒤에 정치 후계자를 전혀 키워내지 못한 상황이라 좀 공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야권이 좀 무기력했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정치, 미디어 선거라고 하는 게 네. 악마를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악마를 선하게 만든 네. 뭐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우리도 역시 사실 뭐 과거 독재 시대가 거치면서 네. 지금도 역시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과거사 청산을 어떻게 할 네. 것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사실 독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네. 과거사 청산을 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지적을 했는데 피플파워 이후에 마르코스 가문이 어떤 처벌도 받질 않았고요. 회수된 재산도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이 되찾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마르코스 가문이 부패 혐의에 대한 무슨 사법 이런 절차를 좀 밟긴 했지만 그래서 이멜다의 경우는 일부 부패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93세거든요. 그래서 고령 등의 이유로 형 집행이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르코스 일가가 자신들에게 걸려 있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 중이거나 재산 관련 재판만 한 40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정축제했던 재산, 아버지가 부정축제한 재산 100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오던 기관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회수를 해보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이 기관들이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재산 환수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필리핀 법원이 부정축제한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이멜다에게 11년형을 2018년에 선고를 했는데 지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에 계속 항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연기된 상황에서 이번에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과연 이 이멜다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청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부정부패한 것만이라도 네. 그걸로 축제한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네, 재산만이라도 환수를 했었어야지 네.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또 이런 정권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두테르테 지금 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면서 좀 초법적인 처형 행위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도 지금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코스 당선인이 이번에 승리한 요인들을 아까 짚어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게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과 런닝메이트를 이룬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두테르테 대통령 딸과 손을 잡게 되니까 지금 여당의 리더이자 대통령인 두테르테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기반
논란을 토대로 대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마르코스 주니어가 과연 취임을 하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테르테 가문과 공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임자를 과연 법정에 세우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이 여전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하원까지 지금 장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선만 치러진 게 아니고요. 이번에 같은 날 상하원 선거도 같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일단은 친 마르코스 인사들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 후보에 지금 후보군에 오른 인물이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의 외사촌입니다.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인데, 이 아로요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사라 두테르테와 좀 런닝메이트를 구성해보라고 중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가까운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의회가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하는 한편 관료들의 부정부패 조사를 감독을 하고요.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다 의회에 대다수 들어가게 되면 과연 의회에서 어떤 걸 통과시켜 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친의 전력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친한 인사들이 이렇게 대거 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정을 운영할 때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마르코스 당선인만 이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당선인의 아들인 산드로 마르코스가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가문의 정치적인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친척들이 주 정부의 주요 공직을 차지했고요.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당선인의 남동생인 세바스티안이 이제 누나의 뒤를 이어서 다바오 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사라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었잖아요. 네. 오빠인 파울로도 하원 의원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마르코스 당선인을 견제할 세력이 무너졌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예상된다, 이런 우려를 내놓고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귀족 정치라고도 하는데 과두제를 하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 성향을 보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네. 근데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을 뭐 그 노선을 계속 견제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이 무슨 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스카보로 암초 중국 무형 황앤다오를 두고 중국과 굉장히 갈등을 그 이전 정권에서 벌였는데 별로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주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중국과 좀 잘 지내는 그런 친중국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은 아마도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을 적으로 두게 된다라는 얘기를 마르코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맹인 미국과 상의를 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독자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마르코스 가문 자체도 대표적인 친중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시절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이권을 좀 가져가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이 그렇다면 친중을 넘어서 반미 노선으로 갈 것이냐, 이런 전망은 좀 아니다라는 분석이 대세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미국이 들어오면 중국을 적으로 두게 된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미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다라는 점도 또 강조를 했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반중 정서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행보를 좀 많이 보이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중 성향은 계속 이어가겠지만 반미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서 좀 줄타기를 한다거나. 뭐 두테르테 대통령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초기에 보면. 사람마다. 네, 그러면은 마르코스 당선인.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강력한 추진력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위기에 빠진 필리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리핀의 GDP가 2019년에 5.9%였는데 2020년에는 마이너스 9.6%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5.7%로 회복이 좀 됐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국가 채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독재자의 아들을 거부하는 반대파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통합해야 된다 이런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 반대하는 여론, 반발 여론도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 안에 정세가 좀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이튿날부터 그러니까 10일이죠. 필리핀 대학생과 시민단체 활동가 400명이 이 당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독재자의 아들의 당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지금 이렇게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필리핀 법에는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번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해당 단체들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리핀 상황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일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